한성동 주민을 위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피해 보상 설명회 피해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혜련입니다. 늘 이렇게 많이 키가 커서 올라왔습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 페북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소음 이런저런 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의원이다 보니까 나서서 댓글을 단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 편에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늘 힘든 속에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안창영 위원장님께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훌륭하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 말씀하시죠. 김태년 의원님을 대신해서 강경원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인형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 거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또 추진해보고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김태년 의원이 못 온 게 아니고요. 좀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듣고 가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경청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안창영 위원장의 그 경과 보고 및 활동 보고. 말씀드리는 의무는 저희가 마을지기단 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이 오셨고 마을지기단 봉사자분들도 같이 활동가분들도 많이 오셨고 안전대책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물론 성혜련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셨지만 거기 이제 많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그 좋은 마을을 가꾸고 또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챙기자 한성동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나가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3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경과보고는 첫 총회를 2022년 6월 10일 날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주민들의 그 투표 속에서 출범을 했고요. 올 초에 1월 10일이죠. 2차 그 비상총회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안전대책위가 그 안창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산성파출소, 시청, 냄비 시위, 결의, 주민행진 등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희가 3년간 여러 활동을 해왔고요. 그 활동 와중 속에 셔틀버스를 학생들만을 이용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성혜련 시의원님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노인복지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돗물 피해를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2개월간 그 요금 감면을 받기도 했고요. 통신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셔서 조금씩 개선되기도 했고요. 도로 폐쇄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서 충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안전한 쾌적한 도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가지고 불편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 같은 부분들 다양한 민원들을 여러 우리 김태년 의원실과 여러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합쳐서 지금 다 저희가 일일이 다 보고를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많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애써 주셔서 산성동이
잘 쾌적한 형태로 어려운 기간이지만 좀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알려드리지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것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고 산성동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원격 측정기를 실시해서 저희는 지금 측정을 안 하고 있지만 세 군데에서 월드마트, 영앤미용실, 647번지에서 매 시간 저희는 그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갇힌 단계인 도한 1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원격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 자체나 구청에서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월 측정된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발파 및 소음에 대한 저희가 기준치 초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겠지만 그 영상에서는 70몇 데시벨의 자료도 있었잖아요. 저희는 근데 80대 이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 보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좀 환경위생과의 소음 측정 실시로 행정처분이 소음 관련해서도 벌써 6번째 이루어졌어요. 공사 중지만 해도 3번이나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저희를 피해를 입증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함께했던 변호사가 별도로 지금 최근에 소송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소음에 대해서만 인용이 됐는데 이 소음에 대해서 인용할 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이 승소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실 건데 지금 발파 기간이 좀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안으로 끝날지 8월로 넘어갈지도 불명확한데 이렇게 조금 지연되는 것은 12월부터 여기 같이 발파 항의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면서 발파를 강도를 좀 줄인 게 있어요. 정밀 발파를 미진동 발파로 이렇게 일부 1, 20m 구간들을 변경하면서 발파를 약하게 하고 또 한꺼번에 막 8발, 10발씩 터뜨리는 걸 지발수라 그러는데 그거를 2발, 4발로 하면서 그 발파 강도를 1, 2구역은 약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물론 체감하시는 것들은 그래도 힘들지만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조금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행정처분은 1, 2, 3차 과태료가 있었고 4, 5, 6차, 5차가 아니 6차까지 최근에 얼마 안 됐죠. 지금은 이제 그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누구나 측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65데시벨 이상이 공식적으로 관찰되고 보존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것까지 거쳐서 65데시벨이 초과가 되면 5일의 소음 장비에 대한 그런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도비의 주차 불편에 대해서도 좀 지금이 주차 불편이 굉장히 좀 피크가 돼서 문제인데 말씀해 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선행도로 개통하는 과정도 저희가 좀 힘을 썼고요. 그리고 주거지 반환감도 있고 또 본발파하고 225g으로 발파 설명을 했는데 본발파를 350g으로 해가지고 이게 피해 보상의 영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민 설명회과 다르게 본발파를 실시한 건 굉장히 시공사가 옳지 않은 설명을 했고 주민들에 대해서 기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혹시 나중에 좀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종료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크랙하고 게이지들이 설치된 데인데 시공사가 판단했을 때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건물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열들에 대해서 이게 조사가 된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계측기가 있어요. 집 밖에 예측한 데들이 있으니 시공사에서 발파로 인해서 피해될 거라고 예측한 데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공사가 사진 자료와 기울기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참조하시라고 저희하고
타 법인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범위를 그 해당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구역 안에서만 고피해인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 일단 피해 범위는 산성동 전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안전대책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저희는 특정하게 고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만 그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같이 하려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그 법인과 손을 잡았으면 저희는 요 구역 안에 분들만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밖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40m까지는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42m 부분은 또 참여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가 그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그런 바람에 그 가처분 소송을 같이 했던 법인과는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생각해도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해당 변호사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는 소송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이후로 안전대책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개인 변호사가 하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은 변호사님도 사실은 우리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좀 참조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소송 및 그 시공사와의 어떤 그 와중에 있다 이런 것들 좀 배경으로 들으시고 그 앞에서 저희가 좀 설명이 좀 그런. 요 산성 지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한참 중인 것 같은데 24년 5월이니까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끝나는 건 한 27년 말까지 끝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한 1년 반 정도가 나왔는데 오다 현장은 뭐 제가 성남 지원에 자주 오는데 그 위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오다 보면 그 개발 현장을 늘 지나면서 주차장 꼭대기에 주차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제 토파기는 다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던 것도 있고 일부 왼쪽에서는 아직 토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잘 안 들리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피해들이 이제 이전에도 이제 고통받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산성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 주민들 옆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개발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옆집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우리도 뭐 나중에 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은 주변 분들이기 때문에 공사를 막거나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공사하는 방법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이라는 것들이 과도하게 진행된 걸로 하면은 이제 피해를 방지할 수 해야 될 상린관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제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규제들을 벗어나면은 이제 수인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액이 얼마냐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로 인해 약간 정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이제 초과될 경우에 일형의 기준이 이제 돈소음 법령에 있는 이제 금액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항공기 소음이니까 그런 법령에 있지 않으면은 그 공사장의 주변 상황, 뭐 그다음에 공사 방법, 그다음에 위반 횟수 이런 것들,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소송 피해를 이제 산정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하시는 거는 엄청 우리가 피해 고통이 크니까 그 고통에 따른 손해가 이제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개인마다 느끼는 게 틀립니다. 어떤 집은 이제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난 잠도 못 자겠다 이래가지고 이 정도 소음이면은 나는 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뭐 이웃에 공사하는데 참아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은 그게 법령 위반이고 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그거는 이제 수행한도를 넘는 손해라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일정 금액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 본인들이 우리들이 받는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게 저희 변호사들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히 모아서 법원에다가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걸 입증을 하고 우리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액수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이제 한 4,500세대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4,500명. 그러니까 건설되는 것도 한 3,500가구가 이제 건설되는 현장에. 그러니까 그 4,500명 정도 되신 분 개인이 모두를 피해를 입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가 소음 피해를 입었냐 그 입증의 문제긴 한데, 공사장 인근이면 소음이 이제 멀어지면 이제 소음이 들어갈 거고 가까우면 소음이 들어가는데, 그 범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뭐 측정 값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0대 10이 나왔으면 거기서 또 얼마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얼마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얼만큼 머니까 안 되고 얼만큼 가까우면 무조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서 소음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까 이제 터파기 공사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소음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집안을 파다 보면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암석도 있고, 암을 이제 발파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정도여야 된다라는 걸 묻고 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의뢰인들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500명을 받았다. 그래서 500명을 대해서 하셔서 그분이 먼저 판결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판사님 그 판결의 양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뭐 지면은 다음 판결에서 더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 진행 보고 그 증거 관계들을 협의를 해서 협조도 해서 변호사들끼리 얘기도 해서 잘 이끌도록 뭐 해야 되겠죠. 각자 뭐 적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산성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분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송이 먼저 진행되면 그 소송에 있는 자료 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건 우리가 내고, 우리가 하고 있어서 또 협조를 해서 어느 판결이든 좋은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의 영향을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협조 방법은 뭐 협조해라, 협조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이제 가장 소송이 유리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우리 자료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왜냐면은 원고는 우리고 피고는 뭐 대우건설이나 산성 재개발 조합이나 아니면 뭐 GS건설이나 이렇게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같고 공격 루트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몇 명을 대리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리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아무래도 뭐 대책위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성남에는 성남시 재개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뭐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위생관과 수정구청 거기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 조회를 통해서 받고, 또 저희들도 각 집집마다 또 측정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지자체 말고 잘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영 박기돈입니다. 오늘 행사가 세 군데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산성동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또 이런 또 현장까지 오는 과정에 또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하고
또 우리 안전대책위가 좋은 말씀들 잘 나눠서 피해가 구제되고 우리가 좀 소음과 진동이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런 피해가 누적되고 또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좀 분노를 함께 느끼고 있고요. 어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도움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하게 계획된 변호사님 설명회를 좀 마무리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우리 주민의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좀 결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측의 피해 보상 계획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건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셨던 구역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1, 2블록 발파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1, 2블록 발파가 끝나야지 건물 피해에 대한 피해가 종료된 걸로 봅니다. 종료되었을 때 손해사정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여기 배제된 데가 있어요. 3년.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살아. 근데 여기만 돼 있으니 여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손해사정인들이 희망하시는, 저는 피해가 있다고 희망하시는 부분들이면 전부 나와서 손해사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금액을 매길 거예요. 그러면 한 7, 8, 9월 정도의 손해사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아마 3개월에서 6개월이 더 지나면 그 건물 피해에 대한 그 피해 보상 액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소송을 통해서 하기에는 애매한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이렇게 손해사정인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보고 좀 판정을 해봐야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안전대책위에 위임한다.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시공사하고 협의안들을 최대한 종용을 해서 바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한을 줄 거예요. 1개월이든 1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을 줬을 때까지도 합당한 보상안이 나오지 않거나 나왔는데 너무 낮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붙일 수 있는 수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 보상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이 좀 여기 참석하신 오늘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몇 분 정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우리들의 일상 멘탈 식구 정재민 TV였습니다.